안녕하십니까. M투자그룹 송팀장입니다. 오늘 밤 잘 보내셨나요?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뭐 좋은 아침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이슈 제목으로 달러와 채권 빼고 모든 자산이 급락했다. 공포심리 극대화 중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은 1.2배속으로 시청하시고요.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푸틴이 전쟁이 끝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전쟁을 이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나스닥 시장은 4% 이상 하락하였고요. S&P 500 지수는 4,000선이 붕괴되었습니다. 국제 가격이 좀 상승했고요. 그리고 뉴욕 금가격도 하락하였어요. 그리고 유가도 어제 아람코에서 크게 이제 가격이 인하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고요. 중국의 이제 경기 침체 우려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 예정인데 우선 시장을 볼게요. 나스닥 어제 이제 유럽 증시가 2% 이상 빠졌고 중국 증시가 좀 버티는 모습이었지만 항생이 3% 빠진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4% 이상 하락하였고요. S&P 500도 3% 이렇게 많이 하락하였는데 종목의 이제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하락하였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 특히 테슬라 9%, 애플 3%, 마이크로소프트 3%, 엔비디아 9%, TSMC 4%, 구글 2%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나마 버틴 게 헬스케어,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뭐 월마트, 코스트코, 코카콜라, 펩시 뭐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 섹터 등이 이제 버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유틸리티 이런 섹터들도 원자재 섹터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버텼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위험자산이 하락했다. 이 전 세계를 보면은 CBOE BX 지수는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지표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선물 지표는 15% 이상 상승하였고 나머지 한국, 뭐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 전부 다 하락을 하였고요. 상하이는 어제 0.09% 상승 반등 마감하였고 터키는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별다른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위험자산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리는 극단적 공포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국제가격이 오히려 좀 상승하였고요. 즉 금리가 인하했고 국제가격이 상승하였고 그 금가격 하락하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들의 암호화폐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는 점. 결국에는 이것이 뭐냐? 전쟁이 계속 지속될 것이니까 인플레이션의 장기간으로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연준은 그만큼 이제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 제로 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위험자산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라는 것. 그래서 어제부터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흥국 시장과 급락이 나왔고요.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아주 시장은 빠르게 선반영 중이고요. 시장의 공포 심리는 극단적 공포로 극대화됐습니다. 이 하락의 수준은 가히 2년 전 코로나 사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달러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국제 가격도 상승으로 반전을 보여줬지만 이제 안전자산 중에 하나는 금도 하락하였고 위험자산 모두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 즉 빚, 레버리지 이런 것이 높으신 분께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참여자들도 이제 투매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시 오게 되었는데 다만 이제 신용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리 손실 중이라도 주식을 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의 하락은 불확실성 회피를 위한 심리적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온 것도 아니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심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달러 지수를 보면 현재 이제 역대 차트인데 아직 역대급 수준으로 오지는 않았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보면서 사람들은 달러가 오를 만큼 올랐다고 보는 관점이 있고 더 올라야 한다는 관점이 공존 중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강세인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생존을 위해서죠. 생존을 위해서는 현금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있어야지 나중에 다시 낮은 가격의 위험자산이라든지 뭐 아니면 채권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거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야말로 현재 달러가 왕입니다. 그래서 국외 불확실성은 뭐 여전한데 특히 경제 성장률 둔함의 스태그플레이션
혹은 슬로우플레이션이라는 용어, 이런 것들이 크게 우리의 기저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신용이 없으시다면 긍정적인 마인드와 예측보다는 대응이라는 것, 그걸 특히 현금이 심리를 안정시킨다는 것, 이미 몇 달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주목 관련 섹터 무엇이 있을까? 저는 예측 불가라 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석유업계 종목 기타 뉴스 석유 이제 리비안이 포드가 이제 매도를 하였고 기타 다른 펀드들도 현재 손절 중이기 때문에 최저가로 폭락 중이고, 석유업계 현금 흐름이 사상 최대인데 이제 어느 한 증권사에서 SK가스를 추천했네요. 이런 이유를 보시면 현금이 현재 왕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 즉 에너지 섹터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에너지 섹터들은 배당도 좀 어느 정도 양호하게 주는 편이죠. 그래서 현금 흐름의 상징인 배당 목적으로 이런 에너지 종목들을 주가 보시면 되겠고, 어제 GS 우선주 이 변동성을 보였는데 그 일환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일정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인데 어떤 정책, 어떤 메시지를 발표할 것인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내일의 일정으로는 내일 밤에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지표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것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지 반등 포인트가 될 것인지는 결과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블링컨 국무장관이 바이든 신중국 전략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 다음날 미국과 아세안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국 전략과 함께 엮어서 이 일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또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래도 잘 버티시길 바라면서 현금 충분히 좀 챙겨 놓으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기사 내용과 자료를 보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칼럼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궁금한 사항은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